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화면 속에서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아니 누가 당신의 지갑을 차지할 것인가를 둔 플랫폼들의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슈퍼 월렛, 토스의 금융 슈퍼 앱, 네이버의 커머스 동맹. 겉보기엔 그저 우리 앱 쓰면 포인트 몇 푼 더 줄게 하는 흔한 마케팅 전쟁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칫, 쟤네들 결국 우리 코 묻은 송금 수수료 떼어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냥 돈 좀 더 벌어보겠다는 장사꾼들 수작이지.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까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쟁이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멈추면 죽기 때문에 미친 듯이 뛰어야 하는 생존을 건 질주입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그 편리한 토스. 이 앱 하나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까먹은 돈, 누적 적자가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상식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장사라면 벌써 접었어야죠. 최근 흑자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막대한 비용을 태우며 오프라인 단말기의 토큰 증권 시장에 목숨을 걸고 파고듭니다. 그럼 국민 메신저 카카오는 다를까요? 땅 짚고 헤엄치기 같죠. 천만에요. 카카오는 최근 역대 최대 실적을 찍고도 웃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존의 공포에 시달리며 블록체인과 AI라는 밑빠진 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동네 빵집끼리의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적자를 보더라도 전 국민의 금융생활을 장악하는 운영체제인 OS가 되지 못하면 미래엔 애플페이나 구글한테 안방을 다 내주고 디지털 식민지가 될 거라는 공포, 그 생존의 공포가 이들을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드는 진짜 연료입니다. 사실 누가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이기면 카카오 주주가 웃을 것이고, 토스가 이기면 토스 주주가 웃겠죠? 그건 그들의 리그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승패가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난 뒤에 깔려있을 길의 정체입니다. 즉, 누가 1등 앱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50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밥그릇의 생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깔고 있는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 이 도로가 완성되었을 때 그 위를 달리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을 실은 트럭인 원화와 국익이라면 이 전쟁은 대한민국 경제를 레벨업 시키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길만 닦아놓는 사이 정작 그 고속도로를 타고 미국의 달러인 USDC가 안방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와 우리의 부를 빨아들인다면 그때 이 한국의 화려한 플랫폼들은 디지털 식민지의 총독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역사의 갈림길이 10년 뒤 우리의 밥그릇을 결정지을 얼마나 중요한 골든타임인지 그 해답을 명확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들은 각자 다른 무기로 필사적인 진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압도적인 연결성입니다. 4,800만 명이 매일 쓰는 카톡에서 채팅하듯 송금하고 결제하는 슈퍼 월렛 전략이죠. 은행 증권 결제 블록체인을 다 가진 유일한 풀스택 기업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한국인만 쓴다는 내수의 한계와 잦은 서버 이슈로 인한 신뢰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최근 라인의 블록체인과 합병해 카이아라는 거대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내수를 넘어 아시아로 가겠다는 필사적인 승부수죠. 다음은 토스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괴물 같은 사용자 경험인 UX입니다. 은행 증권 결제를 앱 하나에 다 때려 넣은 원앱 전략은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하지만 카톡처럼 매일 들어오게 할 유인이 부족하고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큽니다. 그래서 토스는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내며 기존 금융을 넘어선 차세대 화폐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이들은 데이터로 싸웁니다. 전 국민의 쇼핑 데이터를 쥐고 있죠. 하지만 금융앱으로서의 존재감은 약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국내에선 쇼핑으로 묶고 해외에선 라인을 통해 아시아 결제 벨트를 구축하는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지 않나요? 빅테크들의 긴박감, 그들의 전쟁 치열하단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에서 떡볶이 사 먹고 택시 탈 때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로 원화 결제하면 그만입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굳이 복잡하게 코인을 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반대로 제가 돈을 모으는 입장이라고 쳐봅시다. 요즘 환율 보세요. 원화 가치는 계속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산을 지키려면 달러를 갖고 싶지. 누가 불안하게 원화를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쓰기 편한 건 그냥 원화가 있고 갖고 싶은 건 달러 코인인데 도대체 원화 코인인 K 코인은 누가 왜 쓴다는 겁니까? 일상에서는 카드보다 불편하고 자산으로는 달러보다 매력 없는 이거 완전 이도저도 아닌 디지털 찌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토스와 카카오는 이걸 못 만들어서 안달인 거죠? 이도 저도 아닌 디지털 찌꺼기. 냉정하게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그 말이 100%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시야를 나에서 기업으로 딱 한 번만 돌려보십시오. 여기 시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김 사장님이 있습니다. 어제 베트남 바이어와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깨졌습니다. 경쟁사는 중국 업체였습니다. 품질? 김 사장네가 훨씬 좋습니다. 가격? 빡빡하게 맞춰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충격적 원인은 결제 조건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말합니다. 대금은 달러로 주시고 국제 송금인 스위프트로 보내주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베트남 바이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스위프트? 그거 수수료 비싸고 돈 들어오는데 3일이나 걸리잖아요? 게다가 요즘 환율이 널뛰는데 3일 뒤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그 리스크를 집니까? 반면 중국 경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위챗으로 지갑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그냥 거기로 달러 코인인 USDT 쏘세요. 1초면 확인됩니다. 입금 뜨자마자 배 띄울게요. 결과는 중국 승리입니다. 김 사장님은 억울해 미칩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1970년도 마차인 스위프트에 머물러 있어서 페라리인 코인을 탄 중국한테 진 겁니다.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니, 최소한 코인 결제 인프라를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건 투기가 아닙니다. 영업이익률 2, 3% 싸움에서 금융비용과 환율 리스크를 0으로 만드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밥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인 GDP의 70% 이상이 무역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결제 시스템이 낙후되어 경쟁력을 잃는다는 건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엔 판교로 가보죠. 스타트업 K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박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팬들에게 웹툰 소유권을 쪼개서 파는 토큰 증권인 STO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는 지금 한국 사무실을 빼고 싱가포르로 법인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웹툰 토큰을 사려는 브라질 팬이 박 대표에게 묻습니다. 돈은 뭘로 내요? 박 대표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어? 한국법 때문에 코인은 못 받고요.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비싸고요.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되어 있다면 브라질 팬이 보낸 달러 코인을 박 대표는 1초 만에 원화 코인으로 자동 환전해서 매출로 잡고 세금 내고 작가들에게 정산해주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파이프가 없으니 박 대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싱가포르에 가서 법인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박 대표가 벌어들일 막대한 매출과 한국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이 몽땅 싱가포르로 빨려나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래의 먹거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미래 산업은 짐을 쌉니다. 이게 지금 판교의 현실입니다. 제조업 다음은 콘텐츠와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판을 안 깔아주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혁신 기업들이 전부 싱가포르나 일본으로 본사를 옮깁니다. 한국은 빈 껍데기가 됩니다. 게다가 이런 국경 이동은 크립토 스타트업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롯데쇼핑은 2026년부터 싱가포르의 해외 사업 통합 거점인 IHQ를 구축해 동남아 사업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과 기업은 늘 규칙이 더 유리한 쪽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금융가입니다. 외환 딜러 최 팀장은 요즘 밤잠을 못 잡니다. 지금은 정부가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데모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있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은 이 댐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강남의 자산가들은 아름아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 자산을 달러 코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매력이 없으니까요. 최 팀장은 공포에 떱니다. 이대로 가다간 IMF 때보다 더 무서운 일이 터진다. 그때는 기업들이 달러를 못 구해서 망했지만 이번엔 개인들이 스마트폰으로 1분 만에 한국을 탈출하는 디지털 뱅크런이 일어나 망할 것이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 달고 감시하면 될까요? 못 막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가지 마. 여기서도 똑같이 해줄게 라고 잡는 겁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 예치하면 미국 국채만큼 이자를 주거나 세제 혜택을 줘서 돈이 한국에 머물러야 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매력적인 원화 코인이라는 그릇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국부는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나갈 겁니다.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부가 새는 것을 막는 방패입니다. 돈을 벌어오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달러 코인으로 다 바꿔버리면 나라 곳간이 빕니다. 원화 코인이라는 매력적인 저수지가 없으면 한국의 부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토스와 카카오가 적자를 보면서 깔고 있는 이 인프라는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경제가 늙어 죽지 않고 뺏기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깔아야만 하는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장치를 꽂는다고 끝일까요? 여기엔 우리가 외면해왔던 더 끔찍한 불편한 진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다고 해서 기업들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킹 위험 법적 회색지대, 기업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걸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적인 해킹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민간 기업의 탐욕, 그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직 생생할 겁니다. 테라루나 사태,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한다던 그 혁신적인 코인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에이, 그건 알고리즘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을 담보로 하니까 안전하잖아? 과연 그럴까요? 지금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인 USDT조차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너네 진짜 금고에 달러 있는 거 맞아? 혹시 몰래 더 찍어내서 시중에 푼 거 아니야?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민간 코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민간 기업 예를 들어 카카오나 토스가 코인을 발행했다고 칩시다. 그들은 고객에게 받은 현금 1조 원을 금고에 얌전히 모셔둘까요? 절대로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들은 그 1조 원을 꺼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을 사든 주식에 넣든 대출을 돌리든 돈을 굴려야 수익이 나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투자가 실패한다면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가 파산했듯 코인 발행사가 투자의 실패에 지급 불능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원화 코인은 그 즉시 디지털 쓰레기가 됩니다. 미국이 바보라서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2025년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8일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이 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고객 돈으로 딴짓하지 마라. 그래서 발행한 코인의 가치만큼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준비를 하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매달 준비 자산을 공개하라고 강제합니다. 그래야 발행사가 망해도 내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치명적인 비교가 나옵니다. 미국 달러 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죠. 그런데 한국의 원화 코인은 기껏해야 한국 국채나 국내 은행 예금을 담보로 잡을 겁니다.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달러 코인 대 한국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한 원화 코인. 위기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결국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코인은 태생적으로 달러 코인보다 안전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코인을 믿고 우리 경제를 맡겨도 되는 걸까요? 물론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가 가장 안전합니다. 국가가 보증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달러 코인은 F-15 전투기처럼 날아오는데 우리의 CBDC는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방향 한번 틀려면 한 세월이 걸립니다. 왜냐고요? 한국은행은 민간 기업처럼 일단 지르고 보자를 못하거든요. 첫째, 빅브라더의 공포입니다. 내가 쓴 돈의 꼬리표를 국가가 다 들여다본다?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둘째, 은행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CBDC로만 돈을 다 옮겨버리면 동네 은행들은 예금이 말라서 망해버립니다. 그 충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결국 CBDC는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 당장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기엔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양심에 우리 돈을 맡기기엔 그들의 탐욕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 기업에게 발행권을 주는 대신 그들의 손발을 묶을 두 가지 강력한 황금 족쇄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현재 한국은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다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제출이 지연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태스크포스인 TF는 정부안이 늦어지면 국회안으로 가겠다며 내년 초 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쇄 100%의 법칙입니다. 카카오가 만약 1조 원어치의 K코인을 찍어내고 싶다면 반드시 현금 1조 원을 실제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루나처럼 알고리즘이니 뭐니 하는 말장난은 통하지 않습니다. 금고에 돈 없으면 코인도 못 찍는다.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족쇄는 내 돈에 손대지 마입니다. 태도가 무서운 건 고객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굴리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객이 맡긴 그 1조 원 너네 회사 통장에 넣지 마. 제3자, 즉 은행에 따로 맡겨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만약 카카오나 토스가 내일 당장 망해서 문을 닫더라도 여러분의 돈은 회사 금고가 아니라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망해도 내 돈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법으로 강제되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전략은 이겁니다. 달리는 엔진은 민간의 것을 빌려 쓰되 브레이크는 국가가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국 정부가 우리를 마루타로 쓰는 거 아니냐 하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려는 이 길, 민간 발행과 강력한 국가 통제 모델은 이미 전 세계 금융 선진국들이 채택한 글로벌 표준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 고민을 끝냈고 이미 법까지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딱 세 군데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2023년 6월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법을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자격 있는 자만 링 위에 올라라. 일본 법은 아무나 코인을 못 찍게 합니다. 오직 은행, 신탁회사, 그리고 허가받은 자금 이동업자 딱 세 부류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발행한 코인 전액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서라.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 발행사가 망하거나 사고가 나면 그 회사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고객 돈을 100% 물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국 달러의 디지털 엔화가 밀리지 않으려면 민간 기업을 선수로 뛰게 하되 국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국가가 품질 보증을 해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상자산법인 미카를 만들었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요구하는 건 압도적인 자본력입니다. 유럽에서 유로코인을 발행하고 싶다? 그럼 고객이 맡긴 돈과는 별도로 회사가 망했을 때를 대비한 자기 자본을 엄청나게 쌓아둬야 합니다. 돈 없으면 명함도 내밀지 마라. 이겁니다. 테더나 루나처럼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건 원천 봉쇄입니다. 유럽은 이 법을 통해 가상자산도 은행 예금만큼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본고장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아예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지불 수단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대신 영란은행이 직접 발행사를 감독합니다. 마치 시중은행을 감독하듯이 코인 발행사의 장부를 매일 들여다보고 고객 돈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혁신은 민간이 해라. 대신 사고 치면 정부가 바로 개입해서 멱살을 잡겠다. 이게 영국의 쿨한 태도입니다. 일본과 유럽이 양지에서 규칙을 만드는 동안 정반대의 극단적인 길을 걷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상자산을 가장 적대시하는 국가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전면 금지, 모든 거래소 폐쇄. 시진핑 정부는 대륙의 모든 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척결해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인 CBDC만 쓰라며 쇄국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건 대륙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 홍콩을 보십시오. 홍콩 의회는 일찍 2025년 5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라이선스를 받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엔트그룹 징동닷컴 같은 중국계 거물들도 파일럿 참여를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 베이징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과 인터넷 규제 당국이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지시를 기다려라며 중국계 기업들의 홍콩 스테이블 코인 추진을 사실상 보류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속 발행한다가 아니라 홍콩이 문을 열자 베이징이 통하는 민간이 주면 안 된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중국이 쇄국을 택할 수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그들에겐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계와 담을 쌓고 조금 배를 골더라도 자기들끼리 물건을 사고 팔며 버텨낼 기초 체력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안 죽는다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GDP의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무역이 멈추면 국가의 심장이 멎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데 우린 위험하니까 안 할래라며 문을 닫는다? 고작 5천만 명의 좁은 내수 시장 안에서 우리끼리 고립을 택하는 그 순간 한국 경제는 그대로 끝입니다. 유럽, 영국, 일본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말한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기술도 명분도 안전장치도 설명이 됐습니다. K코인이라는 그릇은 꽤 튼튼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그릇을 만들고 아무리 안전하게 자물쇠를 채워도 그 그릇 안에 담길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말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코인이 아니라 바로 경제 그 자체입니다. 화폐의 본질은 교환과 가치 저장입니다. 사람들이 달러 코인을 찾는 건 그게 코인이라서가 아니라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아프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K코인이라는 댐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자본 유출을 영원히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막습니다. 그건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 환율이 왜 미친 듯이 오를까요? 한국 기업들이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벌어옵니다. 문제는 그 돈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수출해서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걸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려니 규제는 많고 인구는 줄고 성장성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니 AI다, 우주산업이다 하며 매일매일 자산 가치가 폭등합니다. 그럼 기업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번 달러를 그대로 미국 주식에, 미국 국채에 묻어둡니다. 이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 이것은 기업들에게 한국 탈출용 슈퍼카를 사주는 꼴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 코인을 그대로 미국 나스닥과 AI 스타트업에 1초 만에 쏴버릴 테니까요. 민간 기업은 이익을 위해 결국 상호 운용성을 추구할 겁니다. 즉, 원화 코인 지갑에서 달러 코인도 쉽게 교환하고 송금하게 만들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구축하려는 이 시스템은 원화를 지키는 성벽인가요? 아니면 달러가 안방까지 들어오게 해주는 레드카펫인가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코인이라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왜 자본은 원화를 외면하고 달러로만 향하는가?
라는 기초 체력 펀더멘털의 문제입니다. 자본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있는 미국처럼 오직 성장하는 땅으로만 흐를 뿐입니다. 따라서 K코인이라는 방어막은 시간을 벌어주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저출산과 저성장이라는 낡은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댐만 높게 쌓는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진짜 해법은 자본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대한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떠나려는 돈이 다시 발길을 돌려 한국의 AI와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골든 키를 쥐어야 합니다. 첫째, 낡은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징벌적 규제는 자본을 싱가포르로 내모는 사실상의 추방 명령입니다. 과감한 감세와 규제 혁파를 통해 한국에서의 성공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기업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매력을 디지털 자산으로 무기화해야 합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웹툰 K-팝 그리고 부동산을 토큰인 STO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매력적인 자산을 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원화의 영토를 아시아로 확장해야 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에서 원화 코인이 디지털 무역 통화로 쓰이도록 외교적, 기술적 협력을 주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가두면 고인물이 되지만 돈이 춤추게 하면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우리에겐 이미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거대한 디지털 해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낡은 껍질을 깨고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격자에서 디지털 패권국으로 도약할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움츠러드는 방어가 아니라 변화를 향한 야성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인가요?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부의 역사를 쓸 것인가요?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 이야기에 이어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요리맛 어떠셨나요? 더 유익한 영상을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